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자전거인들이 자전거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안 끝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네, 밥을 좀 1시간 걸린다고 해가지고 귀찮아서 사실 자전거 타고 왔는데 20분 만에 그걸 왔거든요. 네, 그래서 자전거가 그만. 여기에 다 그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 타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저도 자전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회 근데 출퇴근까지는 못 하고요. 이제는 나이가 좀 있어서 제가 자전거 한참 많이 탈 때가 30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많이 탔는데 서울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다이너마이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선안입니다. 저는 전주에서는 이제 시의원으로 8년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는 사실 자린이입니다. 지금 이제 지역에서는 사실 저희 전주에서는 자전거 과도 만들었고 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에서 일부분은 자전거 인프라를 까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저희 지역구에는 이제 바람숲길이라고 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분리시켜가지고 하는 작업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차도에서도 분리되어 있고 그런 길을 좀 만드는 활동들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원래 자전거를 타지 않았는데 사실 보행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전거를 타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사실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정말 너무 위험하고 실제 제가 계속 불안한 거는 이게 사고가 나면 너무 크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과 내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건 어떻게 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또 오영렬 위원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전거 사고율을 낮추는 걸 해보면 어떨까? 저는 사실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렇게 사고율을 낮추면 누구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좀 활동하고 있고 오늘도 좀 많은 얘기 들으면서 자전거 공약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또 지역에서도 그런 인프라를 까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체감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이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래요. 성수기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여기 자전거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마 체감하시죠?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거는 타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거 많이 하세요. 내려서 끌고 가세요 하는데 타고 가시는 케이스도 많아서 사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좀 지켜야 될 필요성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씨가 좀 깨지긴 했는데 15년도 기준으로 사고 사망률이 1위예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가 어떤 근거인지는 사실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예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자전거 환경원 정리하면 전 이 사진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혹시 빨간색, 초록색 중에 어디가 자전거 도로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좀 항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 조항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네네. 근데 제가 보험 쪽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크게 이 네 가지 관련해서 관련 법이나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것도 있고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네. 도시 계획 관련해서 네. 그 도로의 몇 % 이상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도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인프라, 그렇죠? 이 정도로. 근데 저는 아까 언덕 얘기 계속 했는데 효과를 보낼 수 있는 자전거 안전 시설물 확충, 종합 자전거 보험제도 도입, 자전거 마일리지 도입, 안전한 자전거 주차 시설 확충. 저도 자전거 한 세대 도둑 맞았어요. 다 새 거예요, 새 거. 새 거를 가져가더라고요. 중고는 안 가져가고. 자전거 관련 시설에 대한 부가세 감면. 아, 그렇군요.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중등 대상 자전거 교육 강화, 자전거 대중교통과 이게 제일 아쉬워요. 사실 트램하고 같이 연결될 때가 그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자전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출장 네, 또 동네에 자전거 수리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 찾으러 한참 다니고 그랬습니다. 출장 수리시설 도입. 자전거 전담 부서를 신설하자.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이 10가지
잘 받았고 아마 국토교통부 관련 의원님들 제가 뭐 어디 모아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포함되냐면은 교통수단,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결국 늘어나야 이 제도가 바뀌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장려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는 저는 이 마일리지 제도를 꼭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제도가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혹시 자전거를 일정 이상 타면 교통비 2만 원 깎아주는 거 하시는 거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여쭤봐가지고 혹시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거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저도 자전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알아낸 건데 이제 같이 일하는 자전거 회사 직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네,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그거를 알뜰마일리지라는 어플을 깔아서 출발하기, 도착하기를 누르면은 그 가운데에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를 이용을 하면은 그 이용한 거리만큼 GPS로 추적을 해서 적립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적립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적립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 교통비 등록된 카드가 있어야 해서 그 카드에 이제 찍었으면은 그 다음 달에 교통비가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서 차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들었을 때 사실 솔깃하잖아요. 내가 교통비가 한 달에 2만 원 또는 10만 원까지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 정도 할인해주는 거는 사실 폭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알뜰마일리지라는 어플 말고도 사실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쓰신 뭐 이제 자전거 탈 때 이제 어플로 연동을 해서 적립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또 흔히 제일 많이 하시는 스트라바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라이딩 기록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알뜰마일리지라는 정책과 이제 같이 연동을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조금 더 사용자도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자전거 타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비 깎아준다고 하는 거? 좋죠. 돈 나오는 건데. 네, 2만 원 깎아준대. 2만 원. 저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예. 저 한 달에 맨날 교통비 5만 원씩 나는데 2만 원 깎아주면 진짜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시민들한테 퍼지게 된다면 많이 탈 것 같으세요, 시민들이? 좀 일반 시민 입장에서 혹시 어떨 것 같으세요? 2만 원 깎아준다고 하면? 네? 혹시 이쪽에 자출사 계신 분? 그 정책 10개명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건 제가 꼭 할게요. 네. 저도 안 되면 사실 우리나라 떠날 작정이라서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책 활동에 대한. 그래서 꼭 이거를 후보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공약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도로 다이어트를 활용해서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비. 그리고 아까 양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봉이라던가 뭐 나무나 화분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제도화시킬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집어넣은 거는 거시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자전거 안전 시설물 확충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은 자전거 교육을 안 받아요, 사실은. 근데 일본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고 있냐면은 자전거 도로 진입할 때 표시판을 세워놔요, 그림판을. 근데 거기에 안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걸 그림으로 명시해 놓으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 진입하기 전에 그거를 다 보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이 일본도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해서 저건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시청, 그러니까 경찰서 벽면에다가 그거를 전시를 해놔요. 네, 왜 이거를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아까 그걸 말씀하셨던 불법 주차는 금지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거시 효과를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 있게끔 제도화하겠고요. 세 번째는 종합자전거 보험제도를 반드시 도입을 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어디서 사고가 나실지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전거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 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건 한번 제도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한 자전거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민들이 어디다 주차를 하셔도 그거를 누가 도난 안 할 수 있도록 아까 일자리 제한 주신 건 제가 꼭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충을 해서 도난 문제를 감소 한번 시켜보겠고요. 여섯 번째로는 아까 자전거 이제 모범업소 같은 것들을 잘 만들고 그런 것들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시도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일곱 번째로는 초중등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시켜서
여기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자전거를 배려하고 그리고 운전자의 어떤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볼 거고요. 여덟 번째는 오늘 내용에 나오진 않았지만 자전거랑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한번 잘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유럽은 평일에도 자전거 그냥 실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바이크백이라는 곳에다가 자전거 포장하면 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전거랑 대중교통이 연계가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평일에는 자전거 그 휴대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 되게 많은데 저는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안 된다 싶으면은 출퇴근 시간 제외해서라도 꼭 지하철에 휴대할 수 있게끔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평일에 많이 실어봤는데 출퇴근 시간 아니면 괜찮아요,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은 좀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좀 해봐서 대중교통과 연계 꼭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때 했었던 건데 성남에서 자전거 출장 수리 센터를 제도화해서 운영을 했어요. 사실 그거를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래. 예. 이재명 전 성남지사, 성남시장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배고파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 전 성남시장께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끔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온라인으로 말씀하셨던 이명기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 전담부서 신설, 이거는 꼭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지. 네. 그게 아닌 이상 우리나라의 자전거 제도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꼭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다못해 실제 정책 부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전거 정책 10개명은 제가 이제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전달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자가 공약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보고자 해요. 아까 어떤 분께서 의원님들은 이상이라고 얘기하셨고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설득시키지 않으면 결국에 발전되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득은 앞으로 저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같이 목소리 내주시고 예, 어디 다치셨으면 계속 이렇게 목소리 내주시고 그리고 도로 뭐 아니면 인프라 네, 각자 가지고 계신 고민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해주시면은 그 목소리 취업은 저희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에서 할 테니까 네, 앞으로 많은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이 초과됐지만 네, 이상으로 저희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